고수익입니다. 그게 참 우스운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44년 동짓달 28애가 생일인데 남한으로 아버지 등에 업혀서 넘어와 가지고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보니까 이 키는 멀쩡하게 큰 놈이 8살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거 되니까 학교의 그 담당자가 가나다라를 외우어라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그 대학석에서 2살이 깎이면서 그냥 46년 1월 2일로 이제 평생을 70년 넘게 살았습니다. 재미있는 게 1학년 딱 들어가서 내 옆짝이 그분은 그냥 명륜동에서만 오래 사신 분인데 20살 처녀예요. 근데 그런 분은 뭐 나이가 어떻고 그런 걸 안 따지고 이북에서 왔다는 조건 때문에 그냥 1년 반, 2년이 줄어든 그런 현상으로 이제 77년을 살아옵니다. 아버님이 한경북도 무산이 떠난 게 47년 10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청진을 거쳐서 청진을 왜 거쳤냐 하면은 청진에 또 제 동생이 어머니가 배가 부르셔가지고 청진에서 출산을 해가지고 11월 말쯤 그냥 깐난쟁이 그냥 어머니가 없고 나는 아버지가 없고 위에 형은 7살짜리가 걸어서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여기에 저 중요한 거는 제 스승인 그 동양미술표구사의 이재원 선생과 같이 그 부부끼리 해서 동반해서 같이 38선을 넘어가지고 그게 그냥 뭐 진짜 그 어른들은 이 청진서부터 함흥을 거쳐 원산을 거쳐 철원을 거쳐 이렇게 넘어오는 연천을 거쳐 넘어오는 이 서울까지 48년 3월 말일이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기차고 뭐 이런 것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걸어서 어마어마한 길을 걸은 거죠. 가운데를 못 들고 외곽을 돌아서 철원 외곽 돌아서 연천 쪽으로 해서 빠져나왔죠.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저가 이제 53년도 51년도에 중공군이 저거 하는 바람에 온양온천으로 피난을 갔다가 52년도 가을에 올라와서 53년도에 국민학교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형하고도 형님도 1년 줄고 저는 2년 줄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 집이 아버님이 딸을 원하셔서 저거 했는데 다 육형제를 보신 거예요. 아들만 6을. 그 육형제가 전부 다 해화국민학교 출신입니다. 아버님 얘기를 하기 전에 할아버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외정시대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복술쟁이라고 합니다. 복술가라는 거는 사주도 볼 줄 알고 침술도 할 줄 알고 약도 질 줄 아는 그냥 다방면의 기술자예요. 그 바람에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출장을 갔다 오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할머니하고 궁합이 잘 맞았는지 8남매를 두셨어요. 그게 아버님이 오남입니다. 5째. 그 별명이 어렸을 때 별명이 이름은 없고 그냥 오남이로 자랄 정도로 저걸 했는데 그 위에 형들이 조금 쉬운 얘기로 그 당시 북한의 그 성향에 따라서 붉은 물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라 그 가는 걸 이 남한 쪽으로 나오는 거를 굉장히 극력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약속을 하고서는 청진으로 가서 몸 풀겠다고 다시 부산으로 안 가고 그냥 바로 그냥 야밤도주 하신 거예요. 우리 형님이
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서울법대를 들어가셔서 서울법대를 졸업하셔가지고 이 그 뭐 윤 대통령은 9차례를 저걸 하셔서 변호사 검사가 되셨지만은 우리 형님은 3차밖에 못했던 게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그때 아버님이 중풍이 걸리셔가지고 도저히 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형 좌절해가지고서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원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때 그 같이 오신 그 이재원 선생님이 야 3일만 나와봐 너 바람 쐬고 그냥 집에서 울지만 말고 나와봐 그래 게 그게 60년 11월 10일입니다. 그 말에 따라서 동양미술표구사라는 데를 입문하게 된 게 어떤 면에 보면 그 이재원 선생이 작은 아버지나 다름없죠. 아버지하고 의형제를 맺고 저걸 했던 그런 분이니까. 그 당시 그 청진에 왔을 때 어머니 말씀이 제가 아장아장 걸을 때니까 그 시장통에 내놓으면은 그 러시아에서 온 로스케들이 그냥 이쁘다고 그냥 끌고 가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막 울며 불며 그냥 애기 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과정이 참 리얼할 정도로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쉬운 얘기로 명륜동에서부터 아침에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뭐 정신이 없어요. 그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추려면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일찍 밥을 먹고 집에서부터 걸어서 이 안국동 그 견지동까지 오는 게 그 당시에는 조계사가 막 출발하던 때입니다. 이 조계사가 오래된 절인 줄 알고 있지만은 이 태고종하고 비군이하고 싸움 때문에 그 이승만 박사가 조계사를 비군이한테 준 그게 그래서 조계사가 완전히 이 본산이 된 거죠. 조계종의 본산이 된 것이 조계사인데 그래서 조계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본전 건물 하나밖에는 없었던 그런 어린 시절에 그 앞쪽에는 전부 다 그냥 이 표구사들 쭉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60년대에 저거 했을 때 기억하는 것이 한 15군데, 한 군데 16군데를 저거 했던 거는 한 군데는 서울역의 가롤동에 전 선생이 있었던 거 빼놓고는 요 종로 1, 2, 3, 4가 그 견지동, 인사동, 저 종로상가 뒤에 여기 바로 요 앞에 최 선생이라는 분이 박당표구 이당 김은호 선생의 일만 저쪽으로 하던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제 기억 속에는 15 저거 했고 김영삼 정부 때 그 총독부를 헐어버리면서 그 안에 쭉 안에 지금 저 청와대 그 앞쪽에 그 진짜 민비가 돌아가시고 살해당하고 했던 그 옆장에 이 한 건물이 있었어요. 창고 건물이. 그거를 해방 이후 이 정부에서 거기다가 국전이라는 이제 미술 전람회를 거기서 매년 하다가 그 건물이 비니까 이 전통공예 파트에다가 넘겼어요. 그 전통공예 파트가 거기다 16공방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 제가 총무를 맡은 게 한 그 전통공예 파트에 한 10년을 하면서 지금의 인간문화재 된 친구들을 거의 다 그때 다 알게 됐고 근데 전부 다 저걸 하는데 교수들이 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한테 얘기만 해라. 구술만 하면은 우리가 적어서
책을 만들어 줄게. 근데 기본료가 500만 원이에요. 요즘은 더 쉽죠. 컴퓨터로 저거 하니까 더 쉽게 저거 할 수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구술 받으려면 교수가 받는 게 아니라 조교급이 나와서 먼저 받아가지고 교수가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좀 말이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고쳐가지고 다시 저거 하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웠죠. 그 당시는. 그렇게 해가지고 500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500을 줄 바에는 내가 500만 원을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쓴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표고사에서 돈을 몇 푼 벌면은 일본, 대만, 중국을 각 한 10회씩 다루 돌아다녔어요. 일본도 한 10번 가고 대만은 한 5번 정도 갔고 중국은 백두산 올라간 것이 기록이 6번입니다. 저는 1951년 경상남도 일흥군 유곡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51년인데 원은 49년생이에요. 1년이 2년이 늦어가지고 17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사촌 형이 공부도 시켜주고 한다고 미화당이라고 표고사를 크게 했어요. 거기서 와가지고 기술도 배워주고 한다고 17에 와가지고 그 형님 표고사에서 인사동에 있는 고미술 전문 표고사는 제가 웬만한데 기술자를 다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표고를 하다가 이 고미술, 표구 및 고서 복원까지도 거기서 6년 동안 하면서 서양 서적을 제가 복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양 서적이 계기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고미술 표고를 하면서 고서 복원까지 하다가 2012년도에 지금 고서복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미국 가가지고 그 서양 서적 배운 게 큰 도움이 돼가지고 지금 제가 학교에 나가서 후진 양성도 하고 지금 그반 다 하고 있는 일이 강흥소에 있는 기중문서들, 기정도서들 이런 것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고사를 75년도에 기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나오는 중에 제가 이제 인사동의 여러 화랑들을 뭐 그림도 봐주고 이래 또 그림 표고도 해주고 하는 가중에 백송화랑이라는 곳이 인사동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잘 안 나오시는데 송영희 관장님이 행당 백윤문 선생 자부고 또 둘째 아들 백송빈 씨하고 저한테 미국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때가 1983년도입니다. 3년도 초인데 나라사랑 무궁화꽃 전시를 문화원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LA 그걸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문제는 미국에 있는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미술품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 거기에 가 있는 게 여기까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가가지고 신문에 내가지고 표고도 해주고 또 복원도 해주고 이런 거를 가서 하면은 전시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하길래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시 화가하고
화가는 돌아가신 남전 강령희 선생이라고 그분하고 또 백송하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가가지고 하는데 제일 처음 이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초청은 워싱턴 문화원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제일 먼저 뉴욕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시 준비를 하는데 뭐 한국에서 뭐 인사동에서 표고하는 분이 왔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니까 너도 나도 막 엄청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전시 준비하면서 거기서 그림 그리는 화가 또 거기에서 가가지고 이민 가가지고 크게 할 수 없는 뭐 하는 게 없는 분들 돈은 있고 뭐 직업이 없는 분들이 표고를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와가지고 날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시를 다 끝나고 뉴욕 전시도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어요. 무궁화 전시가. 그리고 와가지고 하는데 그 일을 전시에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그 일해 가지고 돈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있다 가자. 하루에 얼마씩이니까요. 그래 연기를 해가지고 하고 워싱턴 또 전시를 하러 갔습니다. 워싱턴을 갔는데 워싱턴 가니까 테이프 커팅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뭐 그러니까 한 거 다 다 팔리고 또 그 이중 딱지가 붙으세요. 더 해달라고 주문 까지 해가지고 워싱턴에서도 참 잘했습니다. 잘하고 그러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거기는 뭐 한국 사람들 부자들이 또 많은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세종한학이라는 데가 그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국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표고를 가르쳐 달라 그래가지고 표고도 좀 가르쳐 주면서 거기서도 한 몇 달을 또 있은 거예요. 그리고 LA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 전시가 그야말로 아주 뭐 성황리에 다 끝났으니까 연재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인사동에 표창술 씨가 왔다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오고 나니까 저한테 편지가 오고 초청을 해가지고 특히 뉴욕에서 있는 분들이 한인회하고 문화원하고 상공회의소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여기 뉴욕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 문화재들을 계속적으로 좀 복원 좀 하게끔 만들자 이래가지고 초청이 왔길래 그냥 제가 뉴욕을 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있다가 한국 나와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6개월이고 이게 6년이에요. 또 박물관에서도 그 한국 거 이제 소장하고 있는 것들을 또 해주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전에 배웠던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 좀 가르쳐 달라고 후진양성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후진양성도 하고 표고도 하고 이래가지고 하면서 제가 그때 서양 서적 그러니까 서양 고서와 그 또 양질이 된 문서들 양서들을 그래서 그거를 겸해서 이제 복원을 하게 됐습니다.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 기술자하고 저하고 저는 한국 거를 좀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그걸 좀 가르쳐주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고미술 전문 표고를 하면서 내가 고서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시작한 거예요. 2012년도에 한국 고서 복원을 설립했습니다. 고서 복원을 하는데 처음에는 한서가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지로 된 책들 한서가 많을 줄 알았는데 양서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양서가 많은데 양서는 한서보다도 양서가 더 시급한 것이 보통 보면은 그 천으로 되어 있는 표지에다가 비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죠. 천으로 되어 있는 표지와 등이 되어 있는 책도 있고 또 종이로 되어 있는 양서도 있고 표지가 또 표지하고 등하고 표지 책등이 제일 빨리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등에는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 가죽이 많은데 그 세 가지가 다 양지하고 천하고
가죽은 7, 80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합니다. 그럼 수명이 다 하면은 책이 분리, 떨어지고 막 이렇게 막 바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종이도 대부분 보면 양지들이거든요. 양지도 질이 안 좋은 종이들은 부서지고 이런 종이가 많은데 그게 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인데 그걸 아주 고민하다가 저희 회사에 지금 연구원들도 있고요. 교수들도 있는데 제가 고지 재생 장치를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한 거죠. 그 국제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걸 고지 재생 장치를 가지고 종이를 보강시키니까 복원하는 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표지하고 등이 문제가 됩니다. 표지가 제일 빨리 망가지고 등이 망가지면 등이 대부분 보면은 가죽으로 된 게 있고 종이도 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게 재료가 뭘 해도 마땅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연구진하고 같이 해가지고 한지 가죽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지 가죽이 여러 가지가 색깔이 있는데 이 한지 가죽으로 양서 복원을 하면은 보통 아까 그 양지하고 천하고 가죽은 한 7, 80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는데 이거는 1000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접합해 가지고 복원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지 가죽 이거를 우리 아직까지는 뭐 많이 양이 안 나오는데 많이 이제 양이 나오면은 국내 물론이고 수출까지 할 생각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희승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희승 작가입니다. 76년생이고요. 95학번입니다. 출생은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하고 할아버지 고향이 종로구 인사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곳에서 많이 지내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저는 회화와 디자인, 그다음에 영상, 공예 등 다양한 예술학을 전공하고 국립박물관에서 오랜 전공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소재인 한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과 현대를 용합해서 새로운 작업들도 하고 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미술 그리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장 친한 친구도 미대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만나서 그림도 많이 그리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미술학원 가야지 그리는 우리는 그렇게 가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회화과 중에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그리고 졸업 작품은 그 그림자를 주제로 한 일루전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습니다. 졸업 전시를 무사히 하고 나서 진로 고민을 조금 하다가 대학원을 가서 그림을 더 그려야 되나라는 고민도 약간 했지만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컴퓨터를 좀 배웠었어요. 일러스트, 그 다음에 웹에 관련된 웹사이트가 인터넷 환경이 막 발달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때 한참 인터넷 관련된 회사들이 많아서 이제 관련된 곳에 이제 취직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박물관의 이제 인터넷 환경이 이제 처음 구축되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그 국가문화유산 구축 시스템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회사의 그 프로젝트를 보고 제가 뭐 다른 거는 보지 않고 그 회사를 지원을 해서 다니게 됐죠. IT 기업에 들어가서 국내에 있는 박물관들의 웹사이트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또 이제 서울 역사박물관이 이제 개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역사박물관에 키오스크 컨텐츠 제작 팀으로 이제 다시 파견 나가가지고 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이제 또 거기 한켠에서 개관 준비를 하면서 지내던 찰나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웹디자이너 공고를 보고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죠.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면서 관련된 뭐 컨텐츠들이나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됐고, 전통 문화에 관해서. 그리고 제가 2004년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래서 개인 작업 같은 것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에 좀 목이 말랐었는지 제가 2004년에 예술 제본, 프랑스 예술 제본 하는 것을 관심이 생겨서 좀 배우게 됐는데, 그곳 특강 중에 한 시간이 이제 그 무코다맹의 송룡학 선생님이 오셔서 그 강의를 해서 전통책을 만드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을 접하고, 그래서 제가 워낙에 전통 문화에 관심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는 그쪽에 있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을 다니면서 제가 이제 아티스트북이라는 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제 나름의 이야기를 담은 전통 방식의 형식을 가지고 제 이야기로 담아서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뭐 단체 전시를 시작으로 해서 2008년에 진흥원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엮는 책이라는 개인 전시를 하게 되었고요. 예, 그 뒤부터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림 가르치면서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디지털 컴퓨터 디지털 작업을 배우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매체라는 게 좀 굉장히 재밌었고 이슈도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 그래픽 작업뿐만 아니라 그게 인터넷 환경으로 올라가서 공유가 되고 그것들이 표현되는 막 그 시점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회화라는 게 워낙에 폭이 넓은데 그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구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박물관에 다니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을 그리고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쁨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닐 수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서로의 이야기들과 또 느낌이 맞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류들도 좋았고, 그리고 사람들, 그다음에 유물, 그리고 박물관, 경복궁 안에 있는 박물관 있잖아요. 좀 근무 환경도 좋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픽 하는 사람 인력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사실 온갖 업무에 지원을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저는 그때 당시에는 괴롭긴 했지만 나름 또 재미도 있었고요. 공부를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아티스트북 작업으로 공예 작업을 시작해서 막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박물관에서 제가 웹디자이너였지만 전시과 등에서 관련된 디지털 매체 영상 작업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쪽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사실 두 가지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공예 쪽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업무에 좀
조금 더 흥미있는 자료들을 연구를 해보고자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전시에 이런 미디어가 막 이렇게 쓰고 그런 또 시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옆에서 보니까 저는 이제 그것들이 보여서 재미있는 연구 주제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디지털 미디어가 뭐 이런 뭐 과거에는 뭐 이런 형태에서 이제 최근에는 뭐 정보 전달에서 뭐 감성형이나 그다음에 체험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진화하고 있으며 뭐 하지만 이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맥락에 맞게 유무를 사용을 해야 되고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을 연구한 거죠. 네. 지금 제가 2009년 논문이었는데 지금 2022년 현재 그렇게 진화를 해서 현재는 실감 영상으로 박물관들이 지금 앞다투어 다들 그 분야에 주력을 하면서 실감 영상으로 제작을 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네. 초창기에는 뭐 키오스크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데 전시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처음에는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뭐 모모의 종류, 모모에 의해 더 많은 사진 보기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다가 정보 제공을 하다가 그것들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뭐 화면도 커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큰 화면에 내가 있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정보의 전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영상이 다른 의미로 쓰이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영상들도 많이 새롭게 생기고 그다음에 뭐 체험형이라는 거는 이제 직접 조작하고 거기서 다른 것을 반응하고 그래서 직접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것들과 뭐 그렇게 발전한다는 최근에 가보면은 뭐 민속박물관의 전시 같은 경우도 뭐 큰 대청마루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여름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를 하면서 그다음에 그 멀티미디어로는 이제 그 여름에 관련된 뭐 시원한 영상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큰 공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전시장에 아무것도 없는 큰 벽에 달만 그냥 계속 조금씩 거의 움직이지도 않지만 그냥 달만 프로젝트를 쏘아서 이제 보여주면서 그냥 그때 느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 느끼는 감수성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른 것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과거에는 없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기는 뭐 그런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그러니까 감성의 변화하고 그런 뭐 기술이 변화해서 박물관이 변화한 것처럼 뭐 이 표구 업계에서도 사용하는 뭐 재료나 아니면은 시대적 그런 거에 맞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예. 용어도 이제 배첩이라는 말로 이제 다시 바꿔서 쓰자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것들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인 정보랑 이야기만 해줘도 뭐 특별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것도 신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조경실입니다. 1957년생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세대입니다. 하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 지리산 끝자락 하동에서 통영에서 크고 서울에서 뭐 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청주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교통사고 나서 기동력이 없어서 차를 운전을 못하니까 이제 청주를 아예 왔어요.
청주댁이 됐습니다. 아, 그 다 통영에서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도? 예, 예. 저기 통영은 그게 그 수산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왔다가 아. 서울에서 이제 제가 식품 가공을 했으니까요. 아. 예, 예, 예. 그때 계시는 교수님이 비브리오균 아. 귤에서 그거 중학교 우리 들어가면 우린 자수 시간이 있었어요. 네. 그 술을 놔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요 수틀에 요걸로 이제 딱 끼워갖고 술을 놓거든요. 네. 선생님이 표구를 맡아서 검사를 맡아라 하는 거예요. 표구를 해서. 표구까지 해서. 표구란 단어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표구사는 어디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냥 수틀에서 뛰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져갔어요. 수틀에서 뛰면 풀어지니까. 네.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뗄랑뗄랑 들고 그 갖다 줬어요. 갖다 줘서 찾는 날, 네. 와, 신세계였어요. 나 뒤통수를 딱 치더라고요. 어머, 그 쭈글쭈글한 게 쫙 펴져갖고 너무 이쁘게 액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는 순간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크면 이게 어떻게 해서 풀어지는지 반듯하게 되는지 알아볼 거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아, 생각이. 그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저기 뭐야 다 같이 그 저기 뭐야 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서울에 다녔거든요. 그 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아버지 옆에서 신문 보고 그냥 나 옆에서 책 본다고 이렇게 이제 배 깔고 쭉 누워 있는데 너 이거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할래? 하고 딱 보여주는데 신문에 그 밑에 이만한 광고 있잖아요. 표구 강섭. 아. 이걸 보시고 아버지가 너 이거 할래? 이러는 거예요. 1초도 안 돼서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냥 그때 초등학교 때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풀어질 거야 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거 보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찌지직 합선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그냥 막 한 길입니다. 다른 데 쳐다도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진입은 했어요. 제가 이제 진입은 하고 그 현대공예학원에 이제 가서 배웠어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무조건 배우면 한 3개월 만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취직시켜주는 바람에 저기 이제 도남동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남은 걸 해주다 보니까 이제 자꾸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사동을 내 집 드나들듯이 그래 이제 그 손 사장님한테도 내가 신세를 참 많이 지고 네네네네 배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기도 하고 예, 안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그래갖고 그걸 이제 혼자서 온 전신에 그 우리 강명 씨도 그렇고 하시는 분들한테 다 뛰대기면서 요만큼 하면 또 요만큼 질문이 생겨요. 그럼 또 이만큼 하면 또 이만큼 질문이 생겨요. 계속 질문의 연속인 거예요. EBS 방송국 직업의 세계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출연하면서 이렇게 고수익 선생님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갔어요. 그랬는데 그 내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와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민속박물관 안에 그때 그 공예방이 있었어요. 공예를 가르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고수익 선생님이 담당을 하시고 내가 그 등록을 해서 갔어요. 그때도 배우려고. 예, 예. 그래갖고 연결이 돼갖고 알게 돼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 궁금한 거 있으면 오라고 해서 물어보는 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게 지금까지 이제 동료 겸 그래서 또 표현회라고 있었어요. 해가 네네. 그래서 거기 있으니까 인사동 표구사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이시는 거예요. 표구 발전 연구회 표현회라고 있었어요. 뭐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뭐 글이도 하고 저기 또 이렇게 저명하신 분 좀 모시고 예, 그 강의도 듣고 그렇게 그 무렵에 96년도에 이제 그게 동대 대학원에 들어갔었거든요. 예. 그래 놓으니까 그때 이제 뭐 또
같이 그 표현회 하면서 또 아시는 분 해갖고 이제 초청도 하고,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질문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석사 과정이에요. 그게 문화예술대학원이 처음 생겼어요. 동국대. 표구 그저 우리나라 제일 오래된 무구정강대 다란이경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96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가 98년도에 삼국에서 모이는 세미나를 했어요. 한중일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국가박물관 관장님이 오셨어요. 발표를 하는 도중에 중국에 방산석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에다가 이렇게 경전을 새겼는데 그 깨진 거예요. 예, 그래는 방산석경이에요. 방산. 99년 9월 9일 9시 9분 9초에 묻는 행사를 한대요. 그 지하에다가 다시 다 깨진 거 행사를 하는데 엄청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아, 이거 보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이래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방산석경이라니까 내가 지금 이제 99년도에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하은경하고 막 연결이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지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저기 그 뭐야 논문 제목이 되는 부분을 강의 오신 교수님이 제목을 딱 찍어주면서 이걸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누구신가 하면 화미술관장님이었어요. 지금 홍나이시잖아요. 옛날에 백지묵서 대방강볼 하은경이 괌에 있어요. 국보 198호예요. 그게 있는 건 아는데 이걸 그 관장님도 뭔가를 이 갖고 좀 뭘 알아보고 싶은데 하도 이제 바쁘니까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지류 이걸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걸로 레포트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상하게 그 발표 자료인데 이게 논문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논문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때 뭐라 하시는가 하면 이 관장님이 오셨잖아요. 그 중국 박물 관장님이 오셨는데 같이 이제 나는 참석을 안 했지만 오시기 전에도 그랬는데 나보고 장항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아, 그럼 중국에 넘어가서 황실장항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그때 황실장항이 뭔 줄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 얘기를 또 멍청하게 이렇게 있다가 중국 박물 관장님 오셨잖아요. 데리고 가면 안 되냐고, 나 초청하면 안 되냐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마침 내가 요 책에도 썼지만 KT 그 북경 본스 지사가 후배가 가게 됐어요. KT 지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그쪽 국가박물관하고 KT하고 서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됐어. 내가 이제 이렇게 가고 싶다라고 이제 의사 표시만 하고 그 이제 논문 끝나고 한 이할 산스 배우고 한 2년 정도 있어야지 올 거다. 초청장이. 어메 그때 3월 달인가 4월 달에 했는데 6월 달에 들어오라고 바로 초청장이 온 거예요. 논문은 안 끝났는데. 내가 그 가갖고 1년 만에 와야 되는데 1년 계약하고 갔거든요. 근데 박물관끼리는 가서 보니까 3개월이 제일 최고로 맥시멈이더라고요. 1년 온 사람이 없대요. 그 사람들 거기 네 김대중 대통령이 보낸 터우냐 그래. 터우가 뭔가 간첩이냐는 뜻이에요. 1년을 받고 갔는데 6개월이 불법 체류가 돼 있었다니까. 자기들이 할 줄을 몰라갖고. 그게 또 다 저쪽하고도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간다 해서 될 게 아니고 이렇게 교류를 하라니까 그쪽 박물관에서는 아 이것도 좋은 케이스다 이래가지고 모든 게 이상하게 쭉쭉 이렇게 뚝 던진 게 이렇게 되고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연결이 돼 주는 거예요. 석사는 했고요. 이미 하에서 가고. 예. 그리고 그 6월달에 오래 한 걸 내가 7월달에 갔다니까요. 이거 끝내고 가야 되잖아요. 학위를 끝내고 가야 되잖아요. 책이 이제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장항지가 우리 표구하는 사람의 바이블이에요. 예. 그렇고 청대 상현소 식록이 있는데 그건 좀 작아요. 북경에 갔을 때는 이렇게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때는
글씨도 눈에 안 들어오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도 안 되고 뭐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겠고 북경대 북경대 진수과정이라고 있어요. 그 사학과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저기 박사과정 들어오실 선생님들이 그 교수님 학인 아에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들으면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눈에 띄고 책 사 모으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 책이 어디 있구나 뭐 이래 그래가지고 장항지라고 낙은 표구사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해가 딱 매놓은 게 있어요. 조그만한 게 그랬는데 그게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먼저 가서 보니까 뭐 장항에 관계되는 책이 우리는 책이 없어서 갔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뭐 큰 것까지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책의 홍수. 장항이 우리 경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부터 지금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역대 명학에 보면은 또 이렇게 그것도 나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책이 없어요. 우리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장항지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논문을 우리 걸로 이제 쓸 거다고 했는데 제가 사고가 났잖아요. 바로 2009년도에 이제 학위 마쳤는데 11년도에 그 났으니까 네, 막 이제 후속으로 막 하고 지금 써놓은 것도 60% 이상 되는 논문들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송나라 때 명나라 때 이제 표구 양식이라든지 쭉쭉쭉쭉쭉 해 가다가 이제 그걸 길을 그냥 왜 그러냐면 쫙 올라가는 그게 추진력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전혀 걷는 게 힘드니까 하루에 6,000보 이상 제가 걸으면은 그냥 녹초가 됩니다. 예, 명말청초. 네, 주가주. 책이 없어요, 우리는. 그 도화서에서 뭐 임금님 초상화는 이런 설명이 없죠. 뭐 초상화를 만드는데 뭐 백단 향수에 뭐 이렇게 뿌려가지고 며칠 말리고 그다음에 배접하는 데는 얼마고 춥다는 데는 뭐 그런 기록도는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날 이제 일지죠. 일지로는 돼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족자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 축은 어떻게 달고 종이는 어떤 걸 사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야 큰 할 때는 그 장항지도 나와요. 무슨 종이는 절대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이제 얼굴이 이제 이게 백반으로 되잖아요. 그 우리 그 연백으로 이런 얼굴을 칠하니까 그게 이제 까맣게 변하잖아요. 어떤 치료를 하면 그게 하얗게 된다. 여러 수리에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구배접지 벗겨내는 거. 그 다음에 뭐 축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 뭡니까. 족자의 가의 축, 그 축두 있잖아요. 머리, 기마개. 이런 것들, 금, 은, 동, 뭐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럼 소위 이제 황실 장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재가 맞습니다. 된다고. 네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사자집이라고 있는데 경전, 사료, 자료들, 문집들 이런 그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축에 달고 무슨 색깔에 뭐 끈을 달고 어떻게 한 게 경전이다. 경고의 책은 그렇게 해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바꾸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게 딱 나와요. 예, 당육전이라든지 저기 뭐예요 다 그게 나옵니다. 개장을 하려면은 신장을 할 줄 모르면은 개장이 안 됩니다. 장항은 우리 삼국에 다 가지고 있어요. 장항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는 장항이 맞고 장배, 장표 이래요. 장항표 만든다라는. 일본에서도 장항이라는 단어는 있는데 거기는 경사라든지 표구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장항이라는 거 쓰고 배첩이라는 단어가 책에는 많이 나와요. 있는 거는 책 만드는데 배첩 쓰는 단어로 많이 써요. 책 만드는 거, 그림하는 거 이런 게 좀 구분이 돼 있는 그런 거고요. 신장을 해야지 숙달이 돼야지만 개장이 됩니다.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요 표구 기능자 시험을 쳐야지만 개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이. 예, 그래서
신장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자기들이 새로 자기 만들어서 이렇게 그 노하우가 들어가면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자격을 따면 개장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개장이 그거죠. 뜯어서 다시 한다는 뜻이니까 문화재 수리 기술자 표구공이 있어야지만 개장이라는 걸 정식으로 할 수 있어요. 개장이 우리나라로 단어로 보면 보존 처리라는 개념입니다. 장항을 할 줄 아는 거는 신장, 보존 처리를 할 줄 아는 거는 개장.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 치러 가는데 그걸 자기가 어디 연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고 싶은 애들은 열정은 있어도 그래서 당연히 필요해요. 저쪽 인사동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저기 지금 초등학생들 공부 어떻게 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책 없잖아요. 그러면 금방 얘기했잖아요. 체륜이 100년대 체륜이 그거 종이 했잖아요. 그럼 지금 2000년이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CD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문화재로 남는 거예요. 책이 언제 안 나오면 이게 문화재인 거예요. 누군가는 다 없어져 가는 걸로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 2000년대, 3000년대 이래 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초등학생 CD를 갖고 공부한다고 하는 순간에 아, 이거는 우리 이거 배첩이라든지 문화 신장 개장은 안 없어진다. 개장은 안 없어진다. 김산호입니다. 72년생입니다. 저기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요. 예, 중랑구에서만 주로 살았죠. 뭐 그런 셈이죠. 거기서 한 60년대? 60년대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바로 요 옆에 있는 여기 길 골목 들어가면 묵동초등학교라고. 예, 묵동초등학교. 그래서 이제 손님들 중에도 간혹 보면은 몇 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직원 선생님이 오셨어요. 와, 그거 굉장히 오래전인데 반갑더라고요. 얼굴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당시에부터 교직원 하셨다는 게 옛날엔 20살 요럴 때부터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 때는 이제 사실은 이게 어머니가 하시긴 하셨는데 사실 별 관심도 없었고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다만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28. 이제 보통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 보면은 이제 한 10대 때부터 하셨잖아요. 서울 상경에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분들한테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보통들 많이들 그러셨다고 얘기를 들었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세대는 아니니까요. 예. 부모님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고생은 못했죠, 제가 사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일 중에서도 좀 힘든 게 풀 쓰는 거예요. 풀을 요즘이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도배풀 비닐에 담겼는 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도배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80년대까지 대부분 다 풀을 썼어요. 밀가루 지금 저쪽에 뒤에 항아리가 이제 15년 이상 된 풀이고요. 그 왼쪽에 이제 그 다라이라고 그래나? 그거에 그 전분, 밀가루 전분이 지금 한 3년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불순물을 빼서 거기서 이제 건져 갖고 풀을 쓰는데 보통 한 1시간 내지 1시간 반 불을 떼면서 그리고 이제 점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고생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기술자 형들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직장에서 끝나고 오면은 이제 교대로 혼자서 하긴 힘드니까 교대로 하고 그러는데 이제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뭐 80년대 때 에어컨들이 없었잖아요. 그때 잘. 그래서 더운데 뭐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쑤면서 이게 땀도 떨어지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참 다들 공통적으로 제일 힘든 게 풀 쏘는 거 기억에 남죠. 그리고 또 이제 표구하는 것도 이제 보통 이제 서화류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80년대만 해도 이제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저 베트남에서 이제 방울뱀이나 악어를 가져와서 갖고 액자를 해달라고 하시면 이제 그런 게 기억에 남죠. 그런 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 동물을 보호에 대한 그런 관념이 희박할 때는 표범 가죽 같은 거를 액자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좀 그런 게 기억에 남죠. 그리고 뭐 이제 기억에 남던 거는 작품들 할 때 이제 좀 썩는 재료로 했던 거가 어떤 작가분이 이게 콩인가? 콩하고 그런 씨앗 종류들로 뭘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 건조가 잘 안 됐을 땐 썩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썩지 않게 이제 방부, 살충 처리를 해서 그렇게 했던 게 막 기억에 남죠. 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공무원 하셨고 이제 지금 저희 집 거쳐간 그 형들이 지금 뭐 인사동에 다들 계셔요. 꽤 많은 수가. 왜냐면 이제 이 표고 인제 풀이 그렇게 넓은 게 아니니까 여기도 있다가 이제 저기도 갔다가 이제 표구가 조금 수요가 줄어들면은 인테리어로 빠지신 형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쪽 뭐 도배나 뭐 인테리어 쪽으로 빠지셔갖고 뭐 큰 돈들도 버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옛날 분들이 다 그러셨지만 어려우셨잖아요. 이제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 옛날 많이 그러셨잖아요. 80이신데 초등학교만 나오셔갖고 이제 중학교 때 요때부터 이제 그 생계를 좀 책임을 지셨어요. 어머니가 소녀 가장 하면서 이제 뭘로 하셨냐면 이제 자수 아시죠? 동양자수. 예, 지금은 별로 동양자수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예단, 결혼식 예단에도 하고 이제 뭐 호텔이나 아니면 회장실 이런 데 인테리어로 자수 작품들을 많이 전시들을 하고 수요가 꽤 많았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제 보면은 이제 옛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약간 좀 사는 집들은 이제 보료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방석 넓은 거 이렇게 막 수놓고 그런 거 이렇게 기대는 뭐 베개 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런 그걸 보료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로 이제 중3 때 저기 종로에 가면 지금 종로 타워 자리에 화신백화점 아시죠? 화신백화점 거기에다 납품을 하셨어요. 중3 때부터. 아니 중3 때는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이게 중3 때 나이인데 어머니는 이게 약간 창피스러우니까 중3 때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제 나도 습관이 돼갖고 초등학교만 나오셨는데 그냥 중3 때면 15, 16 뭐 이럴 때 남들을 만날 때는 이제 중3 나이라고는 하셨죠.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와서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면서 이제 자수를 놓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이걸 액자로 해달라, 병풍으로 해달라 이런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사동도 가서 표구를 하고 또 저기 인사동 아니면은 또 이 근처 뭐 옛날에는 이제 저 어렸을 때 기억에 청량리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거기 뭐 근처에 표구하시는 분들 가서 이제 표구를 또 해오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자수 쪽이 이제 약간 사양화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표구는 조금씩 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뭐를 하실까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 초등학교 한 3학년 요때쯤부터 이제 완전히 표구 쪽으로 가게를 내신 거죠. 이제 하실 줄은 모르시고 이제 그 전에 거래하시던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들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런 분들한테 표구사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기본적인 표구 도구들 그런 것들 준비해 놓고 이제 가게 계약해 놓고 이제 작품을 배접해서 이제 건조하려면 이제 건조판이 있어야 되니까 건조판하고 작업대 요 정도만 해갖고, 이제 또 기술이야 이제 남의 기술 빌리면 되니까 그 인사동에서 하시던 분들, 요즘은 20살 요런 기술자들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시골에서 상경해갖고 좀 기술 한 1, 2년 배우고 한 10대 후반에 상경해서 1, 2년 배워서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있는 분들, 20살 요런 21, 2살 이런 분들이 여기서는 87, 89년서부터 했고요. 저 위에서 한 10년 정도. 그때는 이제 기술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스타일들이 조금씩 다 다르셔요. 예를 들어서 종이 바르는 두께라든가 횟수도 다르고, 배접하는 그 풀의 농도, 풀도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게 이제 소맥 전분풀이라고 있어요. 그냥 밀가루, 녹말, 전분. 끓일 때 물과 전분의 그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분에 보다 물이 더 많아야 되는데 끓이려면, 예를 들어서 전분이 어떤 곳은 1이고 어떤 곳은 비율이 3, 물이 3대 1로 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풀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너무 점도가 세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노동 강도가 굉장히 커요. 잘못하면 이제 타구. 왜냐면 이제 점도가 있어도 바닥에 눌러붙으니까요. 호암은 도쿄에서 배우셔갖고 도쿄 스타일로 하시고, 종이도 이어서 배접할 때 방식이 달라요. 그냥 칼로 잘라서 직선으로 해서 배접하고, 교도, 우리 교수님 이제 교도에서 배우셨고, 교도식은 풀솔도 좀 더 이제 라운드하고 풀통도 둥글고, 도쿄는 직선적이고, 재단도 직선에 가깝게 자르고, 교도는 약간 부드럽게 전통적인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탱화에다가 현대적인 판넬, 프레임, MDF 이렇게 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탱화에다가. 차라리 하질 말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역적이라는 거 본드로 붙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탱화인데,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성이 있고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문제가 많이 생기죠. 꼭 아주 고가가 아니래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비용만 조금만 더 추가하면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싼 거를 하게 되면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나이 드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냥. 이 책도 사기당한 셈이 되고 이 책도 사기당하고, 그래가지고 참 나는 책을 내면 안 되는구나, 팔자가. 근데 다 못해서
있어. 그렇죠. 아까도 계속 질문을 예. 그냥 안 했어 이러면 되는데 계속 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때 학교 질문 조금만 덜 해주세요. 그게 이제 학교를 걷는 게 힘드니까 하루에 6,000보 이상 제가 걸으면은 그냥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번 올라가면 가다가 뻗고 또 이제 힘내서 또 다시 내려오고 이리 되니까 이력서를 보고 올 걸 그랬대요. 아니, 1, 2년 정도? 대충 네, 대략 네. 1, 그래서 2년 내가 정도. 소비 형식으로. 1, 2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뭐 거의 갇혀서 잡혀서 일했어요. 집에도 못 가고. 대차를 받으세요. 받아도 돼요? 끊고 하면 돼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